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중요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바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에 얽혀있는 주주간 계약 해지 및 무려 260억 원에 달하는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신뢰를 먼저 깨뜨렸는지를 법이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 양측은 마지막 변론 기일을 통해 그야말로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순간 민 전 대표 측이 꺼내든 카드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후 변론 현장에서 오간 치열한 공방 내용과 특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탄원서의 실체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브 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향해 민 전 대표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2021년 어도어 레이블 설립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요구하는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진스라는 걸출한 그룹을 성공시키기 위해 무려 2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민 전 대표 개인에게도 업계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와 성과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배신이었다는 것이 하이브의 입장입니다. 하이브는 피고가 하이브를 압박하여 어두어 지분을 강제로 팔게 만들고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목적으로 여론전과 소송을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쌓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이브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하이브 측은 경영권 탈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 그리고 외부 투자자를 모색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로그 등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이브는 이 모든 과정은 술자리에서의 잡담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행 단계까지 나아간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전략은 부인과 감성 호소였습니다.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법정에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가리켜 악의적으로 편집되고 각색된 드라마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들은 뉴진스를 빼돌릴 욕심이 전혀 없었으며 사적인 대화의 맥락을 하이브가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꾸몄다는 스토리텔링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하이브가 짠 프레임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대기업의 횡포로 프레임화했습니다. 이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계열사 대표를 하이브가 본보기로 삼아 길들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현재 민 전 대표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십자포화를 맞으며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판부의 감정을 자극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서 법조계 관계자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민 전 대표 측이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단으로 또다시 탄원서의 진정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재작년 5월 해임방어 가처분 소송 당시 짧은 기간에 수십 통의 탄원서가 쇄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진스 멤버들과 그 부모님, 어도어 직원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외부 스태프들이 국내 1위 기획사인 하이브의 보복이 두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 이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미 지난 재판 과정에서 이 탄원서들의 실체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작년 10월 30일의 판결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민 전 대표의 행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발적이라던 부모님들의 이메일과 의견서가 사실은 민 전 대표와 부대표 주도하에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내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면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공격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들을 앞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즉,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호소문은 순수한 모성애의 반로라기보다는 치밀하게 계산된 법적 방어 기제의 일부였던 셈입니다. 결국 민 전 대표 측이 이번 최후 변론에서 진정성의 증거라고 내세운 탄원서들은 역설적이게도 법원이 사전 기획된 여론전의 산물이라고 판단했던 바로 그 증거들인 것입니다. 탄원서 논란은 내부 관계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부의 지원 사격. 특히 유명인과 팬덤의 탄원서 역시 그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침착맨이나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대표 등이 제출한 탄원서가 화제가 되었지만 그 내용의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침착맨 스스로도 방송에서 나는 내부 계약 관계는 모른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 사이가 좋아 보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정 공방은 인상 비평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투는 곳입니다. 제3자의 주관적인 느낌은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팬덤 버니지의 탄원서 모집 방식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제출된 3만 명 규모의 탄원서는 구글 폼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중복 제출 방지 기능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수백 번 서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된 인증 이벤트는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불러왔습니다. 탄원서를 냈다는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치킨,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을 주는 경품 행사가 병행된 것입니다. 실제로 트위터 등에는 경품을 노리고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인증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법원이 치킨 쿠폰과 맞바꾼 서명을 진정한 여론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재판부는 이를 민심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력 과시용 숫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번 최후 변론을 종합해보면 하이브는 데이터와 팩트로 공격했고 민 전 대표는 감성과 스토리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냉혹합니다. 이미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하이브를 괴롭혀라, 여론전을 준비하라, 계약을 깰 명분을 만들어라 같은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물증 앞에서 이것은 다 드라마 대본 같은 농담이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누가 더 불쌍한가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주주간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는가? 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모의했는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사실관계가 한 차례 정리된 사안에 대해 반성이나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의 감성팔이 전략을 고수한 것은 민 전 대표 측의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오히려 법원이 꿰뚫어본 사전기획 여론전의 치밀함만 더욱 두드러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2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 그리고 K-팝 산업의 미래가 걸린 이 소송의 결말은 이제 2월 12일이면 판가름 납니다. 만약 민 전 대표가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단순히 풋옵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동안 하이브를 상대로 벌여온 각종 여론전과 폭로들이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었음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신뢰도 추락과 재기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과연 사법부는 감성에 호소한 변론과 명백한 디지털 증거 사이에서 어떤 정의를 선택할까요? 복잡한 법적 쟁점과 그 속에 숨겨진 진실, 판결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저희 채널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